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포의 소포, 영어로는 EVG라고 하죠. 이 작은 주머니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 EVS라는 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엠바이오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이 MGEM, Decoding Transmicrove Messaging, The Growing Impact of Extracellular Vesicles 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작은 메신저들이 특히 여러 병원균이 동시에 감염시키는 상황, 그러니까 동시 감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동시 감염 상황에서의 미생물 간 상호작용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이 EVS 연구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전문가님, 이 EVG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EVS는요. 세포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주 작은 막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이고요. 나노미터요? 와, 정말 작네요. 네, 그렇죠. 그 안에는 단백질, 지질, 그리고 RNA 같은 핵산, 즉 유전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담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세포의 노폐물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거죠. 뭐랄까,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캡슐 편지 같은. 캡슐 편지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게 어디서 발견되나요? 특정 생물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돼요.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포유류 세포에서도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눈물이나 모유, 뱀독 같은 체액에서도 발견됩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존재하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포유류랑 병원체랑 좀 다른가요?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포유류 세포에서는 ESCRT라는 단백질 기구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병원체들은 좀 더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는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슬쩍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 숙주 걸 이용한다고요? 네, 또 곰팡이처럼 단단한 세포벽을 가진 애들은 그걸 뚫고 EVG를 내보내는 특별한 경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병원체 EVG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우리 몸, 숙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연구는 주로 그쪽에 집중되어 왔죠. 예를 들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적혈구가 EVG를 방출하는데요. 이 EVG 안에 약물 내성 관련 유전자나 숙주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작은 RNA, mRNA 같은 걸 담아서 다른 세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약물 내성을 퍼뜨리거나 면역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병원체가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정말 그렇네요.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아프리카 수면병을 일으키는 파동편모충의 EVG는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 아시죠? 네, 칸디다증 일으키는. 네, 그 곰팡이의 EVS는 숙주의 초기 면역 반응, 특히 제1형 인터페론 반응을 유도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곰팡이 자신의 생존에는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살기 좋아진다고요? 네, 좀 복잡한 상호작용이죠. 또 간흡충 같은 기생충의 EVS는 숙주의 간세포 환경을 바꾸거나 염증 반응을 줄여서 자신들이 살기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숙주에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혹시 기생충 같은 다세포 생물은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성충이랑 유충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 성충과 유충이 분비하는 EVS의 내용물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각각 모기 숙주와 척추동물 숙주 환경에 맞춰서 다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조직이나 발달 단계에서 나오는 EVS만 따로 연구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병환체와 숙주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논문의 핵심 주제인 미생물 간의 소통, 특히 동시 감염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사실 이게 이 연구 분야의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한 가지 병원체만 감염되는 경우보다 여러 병원체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말라리아랑 기생충에 같이 걸린다거나? 맞습니다. 말라리아와 림프사상충증 또는 말라리아와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흔하죠. 이런 동시감염 상황에서 각각의 병원체들이 서로에게 EV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가설은 감염병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감염 환경에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또 질병의 경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미생물 간의 EV 소통이 연구되고 있나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장 환경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장내 미생물 군집. 여기에 회충이나 람별편모충 같은 기생충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내보내는 EVS가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들의 종류나 비율, 즉 장내 미생물 군집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기생충 EVS 안에 항균 펩타이드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특정 세균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세균이 장벽에 더 잘 달라붙거나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물질을 전달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명백하게 종을 넘나드는 소통이네요. 이걸 잘 이용하면 치료에도 쓸 수 있겠는데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해서 위장관 감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장 말고 다른 곳은 없을까요? 혈액 같은 곳에서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혈액 속에는 다양한 병원체들, 원충,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EVS가 교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림프사상충과 말라리아에 동시에 감염된 동물 모델 연구를 보면 사상충이 없을 때 오히려 말라리아 증상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어요. 기생충이 있는 게 말라리아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이상하네요. 네, 이게 바로 두 병원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 어쩌면 EVS를 통한 조절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지만요.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환경 내시가 있을까요? 네, 바로 모기나 진드기 같은 매개체 내부 환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슈만 편모충 같은 병원체가 모기 안에서 EVS를 만들면 이 EVS가 모기 자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거나 모기 안에 원래 살고 있던 다른 미생물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매개체 안에서도 복잡한 상호작용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 병원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음 숙주에게 전파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매개체 안에 공생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EVS를 통해 침입한 병원체, 예를 들어 샤가스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소마 크루지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병원체 전파를 막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화학 살충제와는 다른 좀 더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비화학적 매개체 제어 전략, 즉 감염병 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미생물들이 이 EVS라는 아주 작은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감염병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 병원체가 함께 존재하는 동시감염 상황에서는 이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병원체 자체를 더 잘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미생물 간의 소통 언어를 해독하고 어쩌면 그 소통을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조절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의 병원체든 아니면 모기 같은 매개체 안의 병원체든 그들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병원체를 제어하는 거죠. 혁신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다른 종의 미생물들 사이에서 EV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세포 안으로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분자적, 대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연구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또 특정 병원체의 생존이나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V 내용물 후보를 발굴하는 연구도 활발해질 거고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처럼 미세한 수준에서 벌어지는 메시지 교환, 이 작은 소통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질병 치료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